시내 그 큰 길. 지난 6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주택가 골목. 꽃채물이나 어떡하나. 이거 뒤에 한번 보시면. 응, 닫아놓고 자면은 아침에 열렸고. 아니, 무서워 죽겠어. 이걸 열어봐요. 예, 그러네, 항상. 열려있으니까 막 되게 무섭지. 어느 때는 깜짝 저녁 때도 그래요. 이러다가 뭐가 들여다보기도 깜짝 놀래는데. 저걸 어떻게 열어?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 이곳에서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돈이 이제 있는데 막 딸라고 그래. 내가서 덜그럭 그러니까 학생이 막 소리 질렀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담 넘어 쿵 가는 소리가 나서 한참 있다 이제 경찰도 와서 붕붕거리고 가고 나서 갔다고 했더니 그냥 갔어요. 나가면 이게 칼이 있어 밖에. 걸린 거. 사람 키보다 낮은 대문. 허술한 창문들. 집들은 침입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갔다니 무시하는 게 어렵잖아 이거. 근데 우리가 무슨 재질이 있으니까 보다지. 아는 거지. 범죄의 안전지대에 살고 싶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 검찰에 따르면 침입절도 발생 건수는 한 해에 5에서 6만 건에 달합니다. 다세대와 단독주택 등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34%로 높은 편이고 침입로는 창문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공주에선 국내 최초의 방범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방범마을은 어떤 모습이고 또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공주시 매간동 지역. 이곳이 국내 처음 조성된 방범마을입니다. 네, 여기 다 원룸이죠. 여기에 지금 여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여학생들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학가 원룸촌 지역. 이곳이 어떻길래 방범마을이 됐을까? 저희가 이 길을 할 때 놀란 게 뭐냐면 네. 점검을 하는데 여학생하고 집주인들이 쫓아나왔어요. 여기 밤에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데. 아, 그래요? 요 짧은 길을? 아, 유자블 이게 한번 밤에 처음에 고도가 0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원룸 밀집 지역. 보시면 요 섹터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섹터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쪽을 다 바꿔버렸거든요. 아. 근데 온몸에 문신 그린 애들이 여기 2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제가 그냥 여기에 밤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방범 시설도 없는데 여학생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좀 설치한 데죠, 지금. 사람이 혼자 지나가기도 힘든 좁은 공간. 여긴 정말로 이게 좀 좁은데. 그렇죠. 그곳 바로 옆으로 1층 창문이 나 있습니다. 아, 여학생. 집주인 말로는 여기 여학생이 살고 있어갖고 안에서 이렇게 보고 뭘 찍으려고 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나갔다. 그래서 여기를 좀 설치해달라 그래서 이쪽 골목길을 설치하게 됐어요. 설치를 하면. 네. 그러니까. 네, 이곳에는 근데 밖에서는 여학생이 안을 좀 들여다볼 수 없는 특수 방범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을 다 개선하기 어렵지만 해줘야 되는. 낡은 주택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걸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망을 했는데 이걸 유리창 좀 날카로운 걸로 치고 때려 부셔도 이게 안 부서져요. 이게 유리인데 이걸 전체를 갈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에 밖에 망을 해놓으면 유리창을 깨도 깨지가 않으니까. 네. 안에는 물론 깨질 수 있지만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방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올해 대학을 졸업한 이수정 씨. 그녀는 원룸촌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여기가? 여기가 방범이 되게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근처라서 방 불을 켜놓고 저녁에 있으면 밖에서는 안이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튼을 맨날 치고 살고 옷 갈아입을 때 또 밖에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1, 2층 같은 경우는 말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방범창 설치 안 된 원룸들은 보통 거르고 골라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 원룸 되어 있는데 살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런데. 수정 씨 방 창문에는 이번에 특수 잠금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안심은 되지만 아직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인들은 점프하면 담배 피니까. 대학가 원룸집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요. 지금 번호키가 있으니까 나 걱정 없다. 이거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요거를 나사를 풀더라고요. 응, 나사를 푸니까 이게 그냥 열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게 있어도 소용이 없대. 그래서 출입문에 안전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걱정이고. 방범 창도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네, 짜증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경찰서가 만든 방범마을은 모두 283세대. 실제 침입 범죄가 발생한 곳이 많았습니다. 과거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장소를 가봐서 범인을 검거하고 체포를 했지만 그 유서한 장소에서 또 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사람은 바뀌었다 뿐이지 계속 그렇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자로 고통을 당하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고 투입된 예산은 모두 6천만 원. 시 예산을 들여서 방범마을을 만든 것은 공주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 지자체가 방범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야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선심성 행정으로 유권자한테 사전선거 운동한다는 걸 올가미 때문에 시장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범의 취약 지역은 하나같이 못 사는 동네입니다. 특히 가가호를 들여다보면 그냥 다만 10살 되는 애들이 갖다 문을 흔들어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위험이 상존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방범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은 어떨까? 버스가 타고 이거 밟고 바로 올라가면 이거는 뭐 누구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문이 쉽게 다 열려 있잖아요. 저쪽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갈 수 주변의 신축 건물들도 대부분 침입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원룸은 여학생들만 부여받아가지고 이걸 다 해달라고 그래요. 해달라고? 네. 근데 못 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할때 하려고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별 여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볼 적에는 여기 큰 뭐 다른 지역 마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도 사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좀 경비가 더 들어가요. 예산이. 원룸 1층에 살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박지연 씨. 그녀는 지난 폭염에도 창문을 닫고 지냈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창문 열려고 할 때나 그냥 화장실에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딱 마주치고 제가 1층은 처음 살았는데 이렇게 잘 보일 줄은 몰랐어요. 가끔은 콩도 꿨어요. 그냥 누가 문 열어보면 콩도 끄고 그러니까 며칠 안 됐는데 좀 요새 많이 불안했어요. 요새 좀 많이 마주쳐가지고. 그녀는 불안하지만 졸업 때까지만 버틸 요량으로 참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졸업할 때가 돼서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다음 여자분이 사시면 저랑 똑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똑같이 마주치고 똑같이 무섭고 집이 좀 편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받는 거. 그 말고는 없어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동. 다가구 밀집 지역인 이곳은 지난 2016년 방범 실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왔었죠. 네, 이쪽으로 그 방범창에 대한 딸을 셋 둔 주부 우미경 씨. 그는 수년 전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있어요. 아, 바로 저기도 네. 또 담이 있네요 보니까. 네. 담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밟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를 네네네. 문을 열고. 네. 정말 그때는 처음에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뭔가 집안이 흐트러져 있는데 제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악몽에 시달릴 정도로 계속 그게 이제 불안이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방범 시설을 설치한 후 도둑은 들지 않았고 불안감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창문만 한 거예요. 이걸 요것만. 그래서 이렇게만 열면 여기는 딱 요만큼 13cm 뭐 이렇게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1차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안심은 되죠. 네.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럼요. 그게 제일 크죠. 밤에 잠을 마음 놓고 문 열어놓고 잘 수 있다는 거. 네. 다른 실험 대상 집을 가봤습니다. 이 집은 그전에 도둑이 3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3번 있었어요. 3번이나? 창문하고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야? 저쪽 창문하고요. 이 주방에 이렇게 싱크대가 보이고 밑에가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쪽 방에 한 번, 저쪽 방에 한 번, 주방 창문 한 번, 3번. 방범 창을 설치한 지 2년. 그 후 더 이상의 절도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문도 열어놓고 막 그러니까. 일동 지역은 과거 범죄가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2015년에는 194건이 절도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에 설치할 때도 네. 37건 정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니까 102건. 네. 올해는 많이 떨어졌네요. 네, 올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험 대상 가구는 모두 43가구. 대부분 침입 범죄의 피해를 입은 집들입니다. 그러나 설치 후 2년 동안 단 한 곳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범 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이후에 침입 절도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43가구. 네, 전부 다. 예, 예. 그거는 효과가 예, 예. 그걸로 인해서 절도 발생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풍선 효과나 전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설치한 가정 외에도 같은 일동 지역 내에서는 더 이상 침입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큰 효과인 것 같고요. 당시 이 실험 지역에 방범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 곳은 한 민간 단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독고, 뭐 여성 홀로, 경제적 약자들, 그러니까 충분히 방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을 주 타겟을 좀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좀 해보면 개인적인 안전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안전이 되고 결국 국가적으로도 크게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일부 집주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저희가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는데도 못을 박는다니까 두 집이 처음에 오케이 할 때가 다 취소. 집주인. 네.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그런 방범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세부적인 법이나 이런 시행령 같은 게 없어요.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요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조금 좀 허술한 방범창을 설치해줘도 사실 면피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안산과 공주 방범 마을에 설치된 방범 시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일 하단에 들어가는 이 이탈 방지문. 이게 철심이 밑에 때렸을 때 빠지면 이탈한 것을 방지 위하게 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지탱하고 있으니까. 지탱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삼중이 되겠네요. 겉으로 이 안에 꽉 차 있다고 꽉 차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동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판매업체. 구입 의사를 밝히니 알루미늄 재질을 추천합니다. 알루미늄은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안전대가? 아니 근데 그냥 방범상 알루미늄 웬만하면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도둑놈이 들어가려면 어디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거 그냥 조금 해서 마음적으로 안전한 그런 적이지. 그럼 도둑놈이 알루미늄은 좀 휘어지잖아요. 휘어지죠.
뭐 저기 뭐 하면 그러면서 철심이 들어있는 것도 인증받은 제품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철심이 들어갔어요. 아니 KS 막상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무슨 방법창이 뭐 KS 이거 뭔데요? 그렇다면 방범시설의 실제 성능은 어떨까? 대구에 있는 범죄 예방 전문 시험기관. 취재진은 이곳에서 침입 저항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통형 방범 창살입니다. 얼마를 버틸까?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방범 창살은 휴대용 절단기 등 도구를 사용하자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금방 생겼습니다. 지금 2분 41초 만에 지금 지금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오니까 경우에 250mm 그리고 400mm 250, 매 400, 25cm, 40cm 그 정도 되면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크기가 이제 뚫렸을 때는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중단됩니다. 두 번째는 격자형 방범 창살. 발로 밟으니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1분이) 지나자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1분 27초입니다. 일단 재질 자체가 좀 약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안에 보강하는 게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 테스트 해보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공조와 안산시에 실제로 설치된 방범 창살. 두 번째 격자형과 외관은 똑같았습니다. 발로 밟고 망치로 치고 대형 절단기를 사용했지만 5분이 지나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뚫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포기합니다. 예, 이건 다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방범시설이 얼마를 견뎌야 침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용인대 박현호 교수가 지난 8월 절도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침입에 5분 이상 걸릴 경우 대부분 범행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평균 작업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가 대부분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 분 정도에 포기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5분을 넘기면 거의 70% 정도 포기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방범시설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 전문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가 표준으로 뚜렷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현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국가 표준이 제정돼야지만이 이런 확산 보급되기에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범시설도 소방시설 검정제도처럼 방범시설 검정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택을 지을 때 최소한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공검사의 전 조건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 너무 쉽게 어이없이 침입, 강간, 살인당하는 그런 현상, 상황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침입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지난 2005년 인천의 한 주택가. 한 여고생이 침입 범죄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방충망을 찍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13년.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침입 범죄의 취약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또 들어와서 어떻게?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도?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딱이 났지. 여기 거기도 맞지. 헌법상 사실 주거평온권이라는 기본권 문제, 인권 문제입니다. 개인주택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놓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일반 서민들 계속 당하고 있으라고. 우리나라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인권에 관한 부분이조차도.